안녕하세요. 산호라면의 나레이터 서희연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재밌게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김동식 회장은 커다란 창문으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 속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7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두터운 서류 더미 속에서도 잘못된 숫자 하나까지 놓치지 않았죠.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정소연 비서가 오늘의 일정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오전 11시에 최 부사장님과의 회의, 오후 2시에 신제품 발표회 리허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소연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했습니다. 30 초반의 나이에도 그녀는 이미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꼼꼼함과 정확성,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고맙네. 동식은 수첩에 간단히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곧 무언가 생각난 듯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그런데 정비서, 다음 주 화요일 오전에 있을 이사회는 준비 잘 되고 있나? 소연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그건 죄송합니다만 다음 주 화요일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가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벌써 인사팀에 보고드렸고 백 대리가 대신 회의 준비를 도와드릴 겁니다. 동식은 눈썹을 살짝 올렸습니다. 소연이 휴가를 내는 일은 드물었기 때문이죠. 그는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6월 11일 어디서 본 듯한 날짜였어요. 알겠네. 개인적인 사정이라. 동식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일정표들을 뒤적여 봤습니다. 작년에도 그리고 재작년에도 소연은 정확히 같은 날 휴가를 냈던 겁니다. 동식은 작은 수첩을 꺼내 날짜를 적었어요. 6월 11일 마이너스 정소연 휴가. 다음 해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소연은 또다시 같은 날 휴가를 신청했고 동식은 수첩에 또 한 줄을 추가했어요. 세 번째 해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식의 호기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렇게 성실한 소연이 매년 같은 날에 반드시 자리를 비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회장님, 정 비서님께서 내일 휴가를 쓰신다고 합니다. 대신 제가 일정을 관리해 드리겠습니다. 백대리의 말에 동식은 무심코 수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미 예상했던 대로 6월 11일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는 소연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녀가 굳이 말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 알겠네. 동식은 수첩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매년 같은 날에 반드시 자리를 비우는 이유가 뭘까? 그렇게 성실한 소연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이런 의문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깊어졌습니다. 동식은 점점 더 이 날짜에 집착하게 되었어요. 무의식적으로 수첩을 열어보고 그 날짜만 오면 불편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마치 오래전 잊었던 기억이 그날만 되면 희미하게 되살아나는 것 같았죠. 5년이 지났고 6월 11일은 동식의 마음속에서 점점 더 큰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 날짜가 다가오면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어요. 마치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느낌, 혹은 까맣게 잊고 있던 중요한 일이 있는 것만 같았죠. 회장님, 정 비서님 정말 대단하시죠? 어젯밤 늦게까지 해외 투자자들과의 미팅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면서요. 중역회의 도중 최 부사장의 말에 동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연은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직원이었습니다. 성실하고 헌신적이며 무엇보다 정직했지요. 그런데 왜 매년 같은 날만 되면 빠지는 걸까요? 그것도 아무런 설명 없이. 그래, 정 비서는 우리 회사의 보물이지. 동식은 겉으로는 평온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점점 거리감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신뢰의 관계에서 설명할 수 없는 공백이 있다는 것은 불편한 일이었거든요. 아, 그런데 다음 주 화요일에 있을 뉴욕 본사와의 화상회의는 정 비서님이 준비하고 계신 거죠? 최 부사장의 말에 동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아니, 다음 주 화요일은 정 비서가 휴가니까 이번엔 내가 직접 준비하겠네. 회의실의 놀란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회장이 직접 화상회의를 준비한다니 그것도 정 비서가 옆에 있을 때가 아니라 그녀가 없는 날의 말이죠. 그날 저녁 동식은 소연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정 비서, 다음 주 화요일에 뉴욕 본사와 중요한 화상회의가 잡혔네. 아주 중요한 회의라 비서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소연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어요. 정말 죄송합니다만 그날은 꼭 시간을 내야 하는 개인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다른 날로 조정이 가능하다면 뉴욕 본사 사람들이 그날밖에 시간이 없다네. 중요한 계약건이라 나도 어쩔 수 없네. 소연은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눈에 갈등이 어렸어요. 결국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날은 자리를 비워야 합니다. 대신 백 대리에게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인수인계하겠습니다. 동식은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놀랐습니다. 언제나 회사 일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소연이 이렇게까지 개인적인 일을 고집하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식은 운전기사를 불렀습니다. 박 기사, 다음 주 화요일에 정 비서가 어디로 가는지 좀 알아봐 주게. 너무 노골적이지 않게. 운전기사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식은 자신이 한 행동에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신뢰하는 비서의 사생활을 감시하다니. 하지만 그 날짜에 대한 집착은 이제 그의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비밀이 있는 걸까? 왜 그날만 되면 반드시 회사를 비우는 걸까? 비가 내리는 6월 11일 아침, 동식은 검은색 세단에 몸을 실었습니다. 운전석에는 박 기사가 앉아 있었고 두 사람 모두 침묵을 지켰어요. 창밖으로는 빗줄기가 도시의 풍경을 흐릿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정 비서님이 방금 택시를 타고 출발하셨습니다. 박 기사의 말에 동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불편함을 느꼈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깊이 발을 들여놓은 상태였어요. 멀찍이 따라가세. 절대 들키지 않도록 조심하게. 택시는 도심을 벗어나 점점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 가까이 달린 끝에 낡은 공동묘지 입구에 도착했어요. 동식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연이 매년 이날 찾아오는 곳이 묘지라니. 여기서 기다리게. 동식은 우산을 펼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소연이 묘지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어요. 비가 내리는 묘지는 더욱 쓸쓸해 보였고 소연의 검은 실루엣이 비석들 사이로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이 마치 오래된 흑백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녀의 뒤를 따라가던 동식은 소연이 한 묘비 앞에서 멈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우산을 접고 비를 맞으며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작은 꽃다발을 묘비 앞에 놓았죠. 동식은 충분히 거리를 두고 지켜보았습니다. 소연은 묘비 앞에서 무언가 이야기를 하는 듯 했어요. 비에 젖은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20분쯤 그렇게 있던 소연은 마지막으로 묘비를 쓰다듬고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동식은 천천히 그 묘비로 다가갔어요. 비에 젖은 묘비에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김윤정, 1985년 - 1993년. 그리고 작은 사진 한 장. 8살 배기 소녀의 미소 짓는 얼굴이었습니다.
동식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이 그를 덮쳤습니다. 그 이름, 그 날짜, 그리고 그 얼굴, 윤정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식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28년 전 8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그의 딸 윤정. 그녀가 죽은 날이 바로 6월 11일이었습니다. 동식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왜 소연은 매년 이날 윤정의 묘를 찾아오는 걸까? 그들은 어떤 관계였을까? 동식은 기억을 더듬었지만 어린 시절 윤정의 친구들 중에 정소연이라는 이름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비가 점점 세차게 내렸습니다. 동식은 우산도 잊은 채 비에 젖은 얼굴로 천천히 차를 향해 걸어갔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더 큰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박 기사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도 동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집으로라는 한마디만 내뱉었을 뿐이에요. 집으로 돌아온 동식은 오래된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상자들을 꺼내고 앨범들을 펼쳐보았어요. 윤정의 사진들, 그녀의 그림들, 그리고 학교 서류들까지. 그는 윤정과 관련된 모든 것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래된 유치원 앨범에서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어요. 5살의 윤정이 또래 여자아이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김윤정, 정소연. 동식의 손이 떨렸습니다. 소연은 윤정의 유치원 친구였던 겁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동식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표정은 어제의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소연은 평소처럼 환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어요. 회장님, 오늘 일정표입니다. 10시에 마케팅 부서와의 미팅, 오후에는. 동식은 소연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어린 소녀의 흔적을 찾으려 했지만 30년이라는 세월이 그 흔적을 지워버렸죠. 그럼에도 지금 이 순간 소연의 눈빛에서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비서, 오늘 저녁에 시간 좀 내주게. 할 얘기가 있네. 소연은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식은 그날 종일 집중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은 과거의 기억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동식은 소연을 자신의 개인 서재로 불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오래된 수첩 하나와 유치원 앨범이 놓여 있었어요. 함께 정비서. 소연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의 물건들을 보고 있었지만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어요. 어제 어디 다녀왔나? 소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어요. 개인적인 약속이 있어서. 묘지에 갔었나? 김윤정의 묘지에. 동식의 직설적인 말에 소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말을 잃은 채 동식을 바라보았어요. 어떻게? 동식은 앨범을 펼쳐 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린 윤정과 소연이 함께 있는 사진이었죠. 자네가 윤정이의 유치원 친구였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았네. 매년 그날 휴가를 내는 이유도.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동식은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멈추게 했습니다. 아니, 사과할 필요 없네. 내가 오히려 미안하네. 동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수첩을 열어 소연에게 보여주었어요. 거기에는 매년 6월 11일마다 적힌 메모들이 있었고 가장 처음 페이지에는 28년 전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6월 11일 마이너스 윤정이가 떠난 날. 윤정이가 세상을 떠난 지 28년이 되었네. 그동안 나는 그날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애썼어. 너무 아팠거든. 하지만 자네는 매년 잊지 않고 그 아이를 찾아갔군.
소연은 울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윤정이는 제 가장 소중한 친구였어요. 세상에서 가장 밝고 착한 아이였죠. 그 아이가 갑자기 떠났을 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른이 되어서도 윤정이를 잊을 수 없었고 매년 그날이면 찾아가게 되었어요. 동식은 오랫동안 품어왔던 질문을 꺼냈습니다. 왜 자네가 내 비서로 지원했는지 이제 알 것 같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정이는 항상 자랑스럽게 아버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이라고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할 때 윤정이를 생각하며 그 아이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아버지 곁에서 일하고 싶었어요. 동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28년 만에 처음으로 딸을 향한 감정의 벽을 무너뜨렸어요. 고맙네, 정비서. 아니, 소연아. 그 아이를 대신해서 다음 날 아침 동식은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정리하는 척하며 소연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마음속에는 어젯밤의 대화가 여전히 맴돌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조용히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 동식은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그저 유능한 비서가 아닌 윤정의 소중한 친구로 보였죠. 정비서. 네, 회장님? 오늘 저녁에 시간 있나? 윤정이에 대해 더 이야기하고 싶네. 소연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물론입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 앉았습니다. 회사에서 멀리 떨어진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장소였어요. 윤정이가 어떤 아이였는지 기억나는 대로 말해주겠나? 소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윤정이는 항상 웃음이 가득했어요.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죠. 유치원에서 저는 늘 혼자 있었는데 윤정이가 먼저 다가와 친구가 되어 주었어요. 동식은 커피잔을 천천히 돌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윤정이는 그런 아이였지. 낯선 사람에게도 먼저 다가가는 용기가 있었어. 윤정이는 항상 회장님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자신에게 책을 읽어주는지, 주말에 함께 놀이공원에 가는지, 그 아이에게 회장님은 영웅이었어요. 동식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영웅이라. 하지만 나는 그 아이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지 못했네.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윤정이가 떠난 후에야 그 소중함을 깨달았지. 소연은 조심스럽게 동식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정이는 회장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것만은 분명해요. 동식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품어왔던 질문을 꺼냈어요. 윤정이가 떠난 그날, 자네는 기억하나? 소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해요. 그날 아침 학교에서 윤정이는 평소처럼 밝게 웃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같이 놀자고 약속했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죠. 오후에 갑자기 선생님이 오셔서 윤정이가 사고로.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식은 눈을 감았어요. 그날의 기억이 너무나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내가 그날 아침 윤정이를 학교에 데려다 줬네. 회사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서둘러 보냈어. 제대로 작별 인사도 못했지. 그리고 오후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고 동식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소연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윤정이는, 그 아이는 스쿨버스를 기다리다 사고를 당했어. 내가 조금만 더 시간을 내서 직접 데려다 줬더라면. 자책하지 마세요, 회장님. 그건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동식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자네는 내게 말해주지 않았나? 자네가 윤정이의 친구였다는 걸. 소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회장님을 뵙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윤정이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졌어요. 회장님께서 그 아픈 기억을 꺼내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매년 혼자 윤정이를 찾아가는 것으로 마음을 달랬습니다. 동식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소연의 말이 맞았어요. 그는 오랫동안 윤정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피해왔습니다. 너무 아팠기 때문이죠. 윤정이, 내 딸이 세상을 떠난 후 나는 그 아이에 대한 모든 기억을 밀어냈네. 사진도 물건도 모든 것을 창고에 넣어두고 마치 그 아이가 없었던 것처럼 살았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동식은 주머니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어요. 낡은 핑크색 머리핀이었습니다. 이건 윤정이가 마지막으로 했던 머리핀이네. 그날 아침 내가 직접 꽂아줬지. 경찰이 윤정이의 물건들을 돌려줬을 때 이것만 간직했어. 소연은 조심스럽게 그 머리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기억 속에서 윤정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윤정이는 항상 예쁜 머리핀을 자랑했어요. 우리 아빠가 사준 거야 라고 말하면서요. 동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머리핀을 소연에게 건넸어요. 자네가 가지게. 윤정이도 그걸 원할 거야. 소연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그건 회장님의 소중한 기억인데. 이제는 그 기억을 나눌 시간이네. 28년 동안 혼자 간직하기엔 너무 무거웠어.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머리핀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윤정이에게 그렇게 매년 다녀와줘서 고맙네. 동식의 말에 소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회장님, 내년에는 함께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1년이 흘렀습니다. 6월 11일 아침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식은 창문 밖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오늘은 그가 29년 만에 처음으로 윤정의 묘지를 찾아가는 날이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회장님? 소연이 조용히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동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조금 긴장되네. 소연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윤정이도 회장님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조용히 차에 올랐습니다. 비가 내리는 창밖으로 도시의 풍경이 흐릿하게 지나갔어요. 동식은 무릎 위에 놓인 작은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윤정에게 읽어주려고 쓴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정비서, 아니 소연아. 네, 회장님? 자네가 없었다면 나는 아마도 평생 윤정이를 다시 마주하지 못했을 거야. 고맙네. 소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아니었더라도 언젠가는 윤정이를 다시 찾으셨을 거예요. 회장님의 마음속에 윤정이는 항상 있었으니까요. 차는 천천히 공동묘지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조금 잦아든 듯 했어요. 동식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묘지로 향하는 길은 생각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동식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소연이 그의 옆에서 천천히 걸으며 묵묵히 동행해 주었습니다. 마침내 윤정의 묘비 앞에 도착했을 때 동식은 잠시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검은 비석 위에 새겨진 윤정의 이름과 날짜, 그리고 작은 사진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안녕, 윤정아. 동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묘비를 쓰다듬었어요. 아빠가 많이 늦었구나. 소연은 조용히 뒤로 물러나 동식에게 공간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매년 그래왔던 것처럼 조금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기도를 시작했어요. 동식은 상자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비에 젖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펼친 종이에는 그가 밤새 써내려간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윤정아, 아빠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하지만 가장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구나. 내가 떠난 후 아빠는 너무 아파서 내 기억을 밀어냈어. 그게 아빠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이제 알았어. 그건 도망치는 거였다는 걸. 동식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했어요. 내가 보고 싶었어, 윤정아. 매일매일 내가 웃던 모습, 내가 부르던 노래, 내가 그리던 그림. 모든 것이 보고 싶었어. 하지만 그 그리움을 인정하는 순간 아빠가 무너질까봐 두려웠던 것 같아. 비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동식은 계속해서 편지를 읽어 내려갔어요. 내 친구 소연이를 만난 건 아마도 하늘이 준 선물인 것 같구나. 그 아이. 아니, 이제는 어른이 되었지만 그녀는 너를 한 번도 잊지 않았어. 매년 이날이면 너를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고 꽃을 놓고 갔대. 아빠가 하지 못했던 일을. 동식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소연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서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윤정아, 이제부터 아빠도 너를 제대로 기억할게.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내 기억을 소중히 간직할게. 그리고 매년 이날 반드시 너를 찾아올게. 약속할게. 편지를 다 읽은 동식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소연에게 손짓했어요. 소연이 다가와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회장님이 직접. 동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하얀 데이지와 분홍색 카네이션이 섞인 꽃다발이었어요. 윤정이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꽃들이었습니다. 윤정아, 이건 내가 좋아하던 꽃이야. 기억하니? 우리가 함께 공원에 가면 항상 이 꽃들을 보고 좋아했었지. 동식은 꽃다발을 묘비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묘비를 한 번 더 쓰다듬었어요. 다음에 올 때는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줄게. 아빠가 너에 대해 잊었던 기억들,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 모두 하나하나 기억해낼 거야. 비가 완전히 그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동식은 천천히 일어나 소연과 함께 묘지를 나섰습니다. 두 사람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가벼워진 듯 했어요. 차로 돌아가는 길, 동식은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6월 11일 윤정, 그리고 소연. 내가 지켜야 할 두 이름.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6월 11일은 이제 동식과 소연에게 특별한 날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모두가 알게 된 공식적인 휴가일이 되었고 두 사람은 매년 함께 윤정의 묘를 찾았어요. 이번 해에도 어김없이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동식은 이른 아침부터 준비를 마쳤어요. 그는 서재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윤정의 사진과 그림, 편지들이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 상자를 열기조차 힘들었지만 지금은 매일 밤 한 장씩 꺼내보는 것이 그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회장님, 준비되셨어요? 소연이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매년 그랬듯이 윤정이 좋아했던 꽃다발이 들려 있었어요. 그래, 들어오게. 소연은 미소를 지으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비서라기보다는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동식의 회사에서 부사장으로 승진했지만 여전히 그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소연의 말에 동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윤정이의 31번째 생일이지. 소연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기쁨이 어렸어요. 그것도 있지만 또 다른 소식이 있어요. 동식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연은 조심스럽게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제가 입양을 결정했어요. 다음 달에 6살 여자아이를 맞이하게 될 예정이에요. 동식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따뜻한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 잘된 일이네. 그 아이는 정말 행운아야. 소연은 기쁨에 가득 찬 눈으로 덧붙였습니다. 이름이 윤서예요. 제가 윤정이를 기억하며 지어준 이름이에요. 괜찮으시겠죠? 동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서, 좋은 이름이네. 윤정이도 좋아할 거야. 두 사람은 조용히 차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맑았고 하늘은 유난히 푸르렀어요. 동식은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소연아, 가끔 생각해.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윤정이가 보내준 선물이었을까? 소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윤정이가 우리를 이어준 거라고 믿어요. 그 아이는 항상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능력이 있었으니까요. 동식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무거운 그림자가 없었어요. 대신 따뜻한 기억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묘지에 도착한 두 사람은 익숙한 길을 따라 윤정의 묘로 향했습니다. 이제 이 길은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온함과 감사함이 깃든 시간이었습니다. 윤정의 묘 앞에서 동식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작은 상자를 열고 윤정에게 하나씩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윤정아, 아빠가 왔어. 오늘은 내 생일이지? 31살. 어른이 되었을 내 모습을 상상해 본단다. 아마 소연이처럼 멋지고 따뜻한 여성이 되었겠지? 소연은 조용히 옆에 앉아 꽃을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윤정의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윤정아, 내가 좋은 소식이 있어. 곧 새로운 가족이 생겨. 그 아이의 이름은 윤서야. 내 이름처럼 빛나는 아이가 되길 바라면서 지어줬어. 그 아이에게 너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려줄게. 세상에서 가장 밝고 착했던 내 첫 번째 친구에 대해. 동식은 소연의 이야기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나비 모양 머리핀을 꺼냈어요. 윤정아, 이건 내가 5살 때 가장 좋아했던 머리핀이야. 이제 이 머리핀은 윤서에게 가게 될 거야. 그 아이가 너처럼 밝고 사랑스러운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내가 지켜봐 주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윤정의 묘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가끔은 웃음이, 가끔은 눈물이 번졌지만 그 감정은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어요. 그것은 사랑과 그리움, 그리고 감사함이 섞인 복합적인 감정이었습니다. 해가 기울어갈 무렵 동식과 소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동식은 마지막으로 윤정의 묘비를 쓰다듬었어요. 내년에도 꼭 올게, 윤정아. 그때는 윤서도 함께 데려올게. 너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거든. 돌아가는 길, 동식은 차창 밖으로 지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노을이 온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소연아. 네, 회장님? 고맙네. 자네 덕분에 나는 윤정이를 다시 만날 수 있었어. 그리고 그 아이를 제대로 보낼 수 있게 되었네. 소연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회장님 덕분에 윤정이를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할 용기도 얻었고요. 동식은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앉았습니다. 그는 오래된 수첩의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거기에는 29년 전 윤정이 세상을 떠난 날 적은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6월 11일 마이너스 윤정이가 떠난 날. 그리고 그 아래에는 해마다 추가된 기록들이 있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오늘 적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6월 11일 마이너스 윤정의 31번째 생일. 소연이 윤서를 입양하기로 결정한 날. 새로운 시작. 동식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윤정아, 이제 아빠는 괜찮아. 너를 사랑해. 그리고 그날 밤 동식은 오랜만에 평온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어린 윤정이 활짝 웃으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윤정의 옆에는 소연이, 그리고 아직 얼굴이 선명하지 않은 작은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아마도 윤서일 테지요. 아빠, 이제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항상 아빠와 함께 있어요. 윤정의 목소리가 꿈속에서 들려왔습니다. 동식은 꿈속에서도 미소 지었어요. 그래, 이제 알았단다. 너는 항상 여기 있었구나.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잊으려 했던 기억은 이제 그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소연과 윤서를 통해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윤정이 남긴 빛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테니까요. 동식은 오랜 시간 도망쳤던 슬픔을 마주하고 그것을 사랑과 감사의 기억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소연은 오랫동안 혼자 간직했던 약속을 이제 새로운 희망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윤정. 그녀는 떠났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6월 11일. 이제 이 날은 단순한 슬픔의 날이 아닌 사랑과 기억을 나누는 특별한 날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약속의 날, 잊지 않겠다는 약속의 날이 되었어요.